그렇게 해서 언젠가 내가 카페를 하겠다. 나는 취업은 그런 것 같고 그냥 빨리 창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바로 설거지하고 재고 떨어진 거 있나 체크하고. 뭐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오고 지붕에서 물 떨어지고 뭐 이런. 저는 기회가 되면은 젊고 아직 트렌디할 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성장을 해서 다 시도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06학번 사학과 졸업한 손예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해화의 성대 정문 근처에서 나컴플리트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경영학과 김의구이고요. 이제 해화 소나무길에서 도리안 그레이라는 칵테일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를 다닐 때부터 졸업하면은 학교 앞에 카페를 하겠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어요. 제 로망이었고,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도 카페, 내 취향에 맞는 공간을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내가 카페를 하겠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품고 있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하게 됐었는데, 그 휴직을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을 때 내 로망을 실현하기는 되게 어렵겠다. 30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꿈을 한번 실현해 봐야겠다 해서 그때 결심을 하고 1년 전쯤에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1.6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취업은 그런 것 같고 창업 쪽으로 가야겠다를 무의식 중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거기서 좀 정말 직장인처럼 많은 돈을 벌어보고 갔다 와서 다시 학생을 하려니까 그 생활이 약간 계속 생각나고 힘든 거예요. 학생 생활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취업은 한참 남았고 그냥 빨리 창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 학업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열심히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칵테일 동아리, 콕테일이라는 연합 칵테일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칵테일바 사장님들도 알게 되고 그분들 창업 얘기, 뭐 이런 스토리들도 많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한다면 칵테일바 쪽으로 하는 게 나한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지만 커피 외에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공간에 되게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의 공간을 쫓아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스크랩 하는 거, 이런 거가 거의 저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내 취향의 공간에서 내 취향의 음료를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거기에서 예쁜 사진들 찍는 손님들 모습을 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가 그런 걸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서 모아온 정말 약간의 돈과 그리고 약간의 부모님 도움과 그리고 그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정말 많이 알아보고 지원을 했어요. 조금씩 모아서 사실 되게 소자본으로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을 했었어요. 저랑 남편이 사회생활을 7,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 그리고 저의 신용, 저의 신용을 합쳐서 이제 자본을 마련했고, 저희도 뭐 대단한 큰 자금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줄였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권리금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니고 뭐 이랬었어요. 저는 이제 칵테일 동아리 활동하고 그다음 바에서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따로 칵테일 학원 다니면서 칵테일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을 했어요. 사실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칵테일 바를 뭐 창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 스스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공부하는 과정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만큼의 퀄리티나 손님들의 만족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특별하게 막 전문적인 공부를 한 거는 아니고 원래부터 커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때 회사 안에 있는 커피 동호회를 좀 오랫동안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뭐 커피에 대한 지식을 거기에서 쌓고, 그리고 오픈을 하는 그 시기쯤에 남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카페 창업할 때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원두나 커피에 대한 지식이 저희 음료 퀄리티를 올리는 데 좀 도움을 주기는 한 것 같아요. 디저트나 그런 카페에서 제공하는 메뉴들의 원가를 처음에 잘못 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재료만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걸 먹이고 싶고 손님들이나 여기 오는 학생들한테 좋은 퀄리티의 메뉴를 하고 싶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저희 오픈할 때 샐러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샐러드를 하나에 그때 뭐 9,000원인가? 한 보울을 팔았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예요. 너무 원가가 높아가지고 그거를 산정을 할 줄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건 이제 시즌 아웃 해버리고 좀 더 원가율도 좋으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계속 지금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좀 헛돈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일단 가게를 먼저 계약을 딱 하고 사실 메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먼저 계약하고 월세는 쭉쭉 나가는데 막 인테리어는 셀프로 하다 보니까 엄청 더디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와 실제 가게 오픈했을 시기가 조금 다른 가게들에 비해 많이 그 차이가 있어서 좀 월세나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헛돈을 많이 썼었어요. 시샤라는 그 외국 문화의 물담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저희 가게만의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하러 우리 가게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원래 해외에 이미 2군데 정도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가게가 생기고 다른 가게들이 다 접으셔서 이제 저희 가게만 남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해외에서 시샤하면 도리안 그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인테리어로 많이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카페에서 키우는 고양이, 네, 고양이를 보러 오시는 손님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디저트를 막 여러 번 많이 바꿨거든요. 그 중에서 크로플이라는 메뉴를 새로 출시하면서 그게 이제 확 뜬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그 세 가지가 뭔가 맞물리면서 매체나 뭐 잡지사 인터뷰 같은 것도 뭐 두세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손님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의견 충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저랑 되게 비슷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의견 충돌, 어떻게 보면 다툼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더 약간 경쟁 심리도 사실 있었어요. 친구니까 네 아이디어가 맞냐, 내 아이디어가 맞냐 막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지향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저도 친구 같은 남편이랑 같이 동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막말도 많이 하게 되고 필터를 안 거치고 의견이 나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업에는 사실 해보기 전까지는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충돌이 있었고 이러느니 그냥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하던가 그냥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수십 번도 더 넘게 해요. 근데 사실 혼자 했다고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나만의 생각으로 운영을 하는 거면은 그 책임을 온전히 나 혼자 떠맡아야 되는 거고 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다른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실 좀 문제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시행착오이기도 하지만 동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결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텐더라는 직업이 약간 좀 약간 멋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막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르고 멋있게 따르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설거지를 훨씬 많이 한다는 거. 계속 설거지하고 있고 그런 것이랑 이제 생각보다 그 가게 일하는 시간, 뭐 손님을 접객하는 시간 외에도 정말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뭐 세금 문제, 뭐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오고 지붕에서 물 떨어지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카페는 여자분들이 되게 창업 로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쁜 앞치마 메고 커피 이렇게 우아하게 뽑고 디저트 만들어진 거 베이킹해서 이렇게 나가고 나는 이제 손님 커피 마실 동안에 책 읽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되게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책은 뭐 거의 못 읽고 저도 나가고 이제 메뉴 나가고 나면은 바로 설거지하고 재고 떨어진 거 있나 체크하고 우유 시키고 알바생들 갑자기 못 나오면 땜빵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로망 뒤에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 브이로그나 인스타그램 카페 사장님들 것만 보고 나도 이렇게 한가하게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결심했다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가하게 일할 수 있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칵테일 바잖아요. 이게 약간 식당이나 카페랑은 조금 다른 게 손님들이 생각보다 말 되게 많이 걸고 또 약간의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칵테일 이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되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진짜 친절함, 약간 서비스 정신,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대화하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새로 친구 사귀고 이러는 거. 저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런 좀 사교적인 사람이 조금 더 바 같은 경우에는 잘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브랜딩을 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카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만의 무기? 예를 들어서 커피가 진짜 맛있다던가 아니면은 근데 커피가 맛있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원두를 뭐 이거 쓰고 이거 써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 그래서 나만의 무기인 디저트가 있거나 나만의 무기인 아주 예쁜 내 취향의 공간이 있거나 뭐 이런 이 두 가지 정도로 그 아이덴티티를 딱 잘 구축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장점들을 잘 홍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이랑 취업 중에 뭐가 더 나은지 저는 둘 다 해봤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고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예산에 맞게 뭐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기회가 되면은 젊고 아직 트렌디할 때 뭐 20대가 훨씬 더 트렌디하고 뭔가 유행을 잘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산이나 그런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지금 실패해도 다시 취업하면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시도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창업이 낫다, 취업이 낫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창업을 다 만약에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말 그냥 해와 걸어 다니면 그 가게가 몇 개인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다 어디서 배워서 창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해보면서 일단 열어보고 거기서 계속 연구하고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성장을 해서 10년, 20년 다 운영하시는 거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